자, 인강의 70번 문제 이제 풀인데,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이 있는 문제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자, 근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 있는 거냐면, 자, 범위가 바뀔 때, 이차함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바뀌는 문제가 있고,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차함수가 바뀌는 문제가 있어. 즉 꼭지점이 바뀌는 문제.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건 후자죠, 후자. 그치? 그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이차함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바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차함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이게 X축이라 해보자. 근데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최대치에서 어떻게 구할까?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 되겠지. 최대값, 최소값. 보통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즉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 그때는 최소는 뭐야? 꼭지점에서 최소가 될 것이고 최대는 이 a 값과 함수 a 값과 이거 우리 만약에 이거 y는 fx라면 FA와 FB 중에 큰 게 최대가 되겠지. 그치? 또 이런 것도 있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경우. A, B인 경우. 요렇게. 즉 꼭지점이 범위 바깥 왼쪽에 있는 경우. 그때는 뭐냐면 FA가 최소고 FB가 최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꼭 함수, 2차 함수는 고정되어 있어. 즉 꼭지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처럼 범위는 고정되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꼭지점이 바뀌는 거야. 즉, 이 범위가 이렇게 됐다면, 이거 딱 이렇게 어, 경계를 가보자.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꼭지점이 뭐야? 이 A보다 작은 경우지. 또 이런 경우, 꼭지점이 뭐야? A와 B 사이에 있는 경우. 또 이런 경우, 이건 뭐야? 꼭지점이 B보다 큰 경우. 세 가지 있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지. 그치? 어, 얘도 세 개 해줘야 돼. 범위가 바뀌는 경우도 꼭지점이 바뀌는 경우도 세 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 다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문제는 70번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다. 알았지?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실제로 처음에 접할 때는 너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근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71번은 좀 까다로워. 71번은 거의 수능 형태 문제야. 자, 일단 70번을 잘 보면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 자, 봐봐. 범위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0, 3. 그리고 요 함수식 요게 y는 뭐야? 아주 좀 그 완전 제곱 없이 고치면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즉 꼭지점이 m, 2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요 꼭지점 m을 기준으로 봐야 돼. 자, 0과 3이 있으면 어떻게 분류할까? m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한번 그냥 바로 해보자. 그냥 일단 세 개를 분류해보자. m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m이 0과 3 사이인 경우. m이 3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등호는 어디다 붙여놔요? 상관없어 어디다 붙여도. 보통 우리가 등호는 크다에 붙이거든? 이렇게. 근데 보통 책에서 보면은 등호를 그냥 여기다 붙이고 여기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별로 상관없다. 알았지? 동시에만 붙이지 않으면 돼. 케이스 분류할 때는 각각 세 가지가 모두 서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동시에만 붙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크다 붙이니까 보통 책에서는 여기다 붙이고 여기 안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선생님은 여기다 그냥 붙여볼게. 크다에. 보통 부등식에서는 크다에 등호를 붙이는 경우가 보통 많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 관례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풀어볼까? m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랬을 경우에 최소는 뭘까? 바로 F0에서 최소가 되겠지.
이걸 fx를 할 때 f0. f0은 뭘까? f0 값은 0 집어넣어봐. 2잖아 2. 그치? 2가 아니구나. m제곱 플러스 2네. 쏘리. m제곱 플러스 2. 자, 걔가 뭐야? 6이 된다는 거지. 요때 만족하는 m을 구하는 거지. m은 뭘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0보단 작아 되니까 m은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쓰자.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지. 꼭지점이 0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이때는 뭐냐면 일단 꼭지점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겠지. 근데 꼭지점 m일 때 최소값은 2야 2. 그치? 2는 6이 안 되잖아. 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될 수가 이걸 만족하는 m은 값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최소가 2인데 여기 최소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 m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지. 이게 세 번째. 알았지? 네 번째처럼 보이네. 자, 그러면 요 때는 뭐냐면 언제 최소일까? 자, 0이 아니라 3일 때 최소가 되겠지. 3일 때. 그치? 왜? x 범위는 0과 3 사이니까. 그치?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0일 때 최대가 되고 3일 때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즉 f 3일 때가 최소야. 그럼 3을 집어넣어 보면 자, 그러면 뭐야?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1이 되겠지. 걔가 최소인데 그럼 걔가 6일 때 m을 구하는 거지. 자, 넘어가면 m은 뭐야? 인수분해하면 1 또는 5가 나온다. 그치? 자, 그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m을 구하는 거니까 5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가능한 거는 m은 마이너스 2와 m은 5. 두 개 더하면 3이지? 답은 5가 된다. 그 인강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어줄 때 되게 그 개념을 하나하나 확실히 잡아주다 보니까 좀 길어지지. 길어지니까 너희들이 놓치기 쉬워.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간략하게 빨리 이렇게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빨리 구해봤어.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다 질문해.